너무 바쁘신데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조영광 대우건설 빅데이터 연구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사에서 이제 빅데이터로 시장 예측 업무를 하고 있는 조영광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연구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흥미로웠는데요. 이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보통 부동산 시장이 혼돈의 시점이나 하락의 시점에 빅데이터가 이제 빛을 발하는데요. 부동산이 어디로 가지? 너무 하락장이 있는 거 아닌가 했을 때 결국에는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인 기준을 잡고 싶어 하거든요. 미분양, 그리고 향후 3년간 입주량, 전세가율 이런 것들을 선행 지표로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고 시장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질문이겠지만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상승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오른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거래량의 증감을 봐요. 보통 거래량이 증가하면 선행지표로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 감소하면 떨어질 거다라는 것이 통상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20년에 전국의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이 93만 건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단 한 번도 90만 건을 넘어본 적도 없고요. 보통 60만 건이 거래돼요. 2020년에 전국에 좀 세게 얘기하자면 모든 아파트가 다 거래됐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20년에 터졌다. 20년이 너무나 역대급이기 때문에 증감을 따지면 무조건 21년 거래량 감소해서 떨어졌다, 전년 동기 대비 얼마큼 떨어졌다 밖에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좋아지네 생각밖에 할 수 없는데, 왜냐? 기저효과 때문에 2020년도에 너무나 거래량이 폭발을 해서 네.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무조건 다 떨어지게 돼 있죠. 거래량 자체가 그 다음 해의 집값을 알려주는 단서가 돼요. 2021년의 거래량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됐냐? 아직 12월 통계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11월까지 해서 64만 건이 거래가 됐는데, 이 64만 건이 어느 정도냐면 거래량 통계는 2006년부터 발표했거든요. 연평균 65만 건이 됐어요. 장기 평균 수준의 거래량이 2021년에 일어났다. 그러면 그걸 비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연평균 수준의 상승률이 4.7%예요.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이 정도의 거래량이, 물론 20년이 너무 높아서 떨어지게 보이긴 하지만 장기 평균 수준의 거래량이 유지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5%의 상승률이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뭐 미분양, 거래 절벽, 뭐 매매값 하락 이런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혹시 집값 하락의 시그널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요새 팽배한 상황인데요. 네, 딱 3개예요. 미분양, 뭐 거래 절벽, 집값, 이 3가지가 이제 주로 회자되고 있는데,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전국 미분양을 보실 때 여러분, 분양시장이 공급 과잉이구나. 그게 6만 호예요. 6만 호를 넘으면 역사적으로 7만 호, 8만 호 훅 갔고, 지금 11월 통계가 14,000호예요. 6만 호 대비 14,000호 상당히 작은 숫자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 정도의 미분양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없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고,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세종시에 미분양 생겼다. 세종시의 미분양을 잘 보시면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그럼 이걸 왜 안 샀냐?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을 받으면요, 다주택자가 돼요. 그러니까 원룸 다주택자가 별로 되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파트의 미분양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거래 절벽 1월부터 11월까지 거래량 전년 동기 엄청 높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대비 23% 빠진 거 맞아요. 근데 전년 높았다고 말씀드려서 이거는 설명이 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매월 전국의 모든 대부분의 주요 아파트들, 전국 지역들을 매월 이제 모니터링 하거든요. 2021년을 보면서 저도 놀랬던 게, 이 경기도 연천 최북단에서부터 저기 땅끝 해남까지 아파트 모든 지역이 매월마다 오른 경우도 저는 처음 봤어요. 2022년에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모든 아파트들이 거래되고 모든 아파트들이 오르는 그 상황이 종료가 될 것이고, 이제는 2022년에 뭐예요? 입지와 수급과 상품에 따라서 폭락이 있겠죠.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거든요.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다.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제 미국 월가나 이런 곳에서는 장기 시장 금리가 추가 상승하면서 연동된 대출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집값 거품이 단번에 또 꺼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영향이 없을지 궁금하네요. 영향이 당연히 있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장기적으로 한 10년 동안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결론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미국채 장기금리다. 10년물 금리가 일단 오르면 그것이 시차를 두고 국내 10년물 금리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출금리,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그 효과들을 이제 모형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결국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미 국채 10년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1.4%까지 감소를 했다가 다시 지금 1.7%까지 쫙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그 수준이 2% 정도였어요. 1.7%지만 나중에 뭐 2%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뉴스에 뭐 주담대 6% 나오죠.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6%가 아니라요.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대출이 가장 낮은 사람이 6%라는 소리인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아무나 해주지 않고 지금 뭐 DSR 한 게 무슨 말이에요? 소득 보겠다, 깐깐히 보겠다. 주담대 금리가 6%밖에 안 나오는 저신용자에게 사줄 확률이 낮겠죠.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그렇기 때문에 6%라기보다는 여전히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3.5% 정도예요. 어쨌거나 이것이 쭉쭉쭉쭉 올라가려면 미 국채금 10년물이 2%를 계속적으로 고점을 넘어 쭉쭉쭉 올라가면 정말로 그때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에도 주담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연체율이 작년 3분기 2.27%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코로나19 터졌을 때 3%였고요. 금융위기 때 그때 10%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낮은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으나 여러분들 꼭 보실 때 국제 10년물은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영향 없다. 당선이 되시고 이제 그 이후에는 영향이 있겠죠. 그 전까지는 영향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저기 대표 주자로 뽑히고 있는데요. 뭐 가령 뭐 누가 되면은 부동산이 폭락할 거다. 막 이런 뉴스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 정부에서 촘촘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복잡하게 규제를 해놨어요. 이걸 실타래를 막 풀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누가 되든. 지금 두 분 다 공급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는데 너무나 풀기가 어려워서 저도 청약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대출 규제도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푸는데 2022년이 갈 거예요. 이걸 풀어가지고 정상화시키는데 2022년 가서 공급이 어렵고 이제 민주당 쪽은 이제 공공이고 국민의힘 쪽은 이제는 민간인데 장기적으로 통계를 보면요. 주택 인허가 통계를 보면은 공공에서 한 비율은 15%예요. 민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85%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대부분 이 정도 포션인데 만약에 이제 공공 위주로 가겠다. 그럼 이 15%의 비율을 엄청 끌어올려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캐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공공 15% 중에 90%가 어디냐면은 LH예요. 이 캐파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서 30% 40%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 정도에서 공공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당연히 해보게 되죠. 이거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 장기적인 흐름을 깨고 공공이 이렇게 치고 올라갔을 때 그 정도의 공급을 일시간에 할 수 있을지 아니을지는 판단해 보시면 아 이게 공급이 많이 돼서 집값이 떨어지겠고 안정되겠구나 혹은 공급이 좀 쉽지 않아서 오르겠구나 이거는 이제 판단해 보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안쪽 눈여겨보시 숙소권으로 봤을 때도 좀 눈여겨보시는 곳이